음, 안녕하세요.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손님이죠. 네, 바로 러브버그 객인데요. 저도 작년에 서울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오늘 그 의문을 좀 풀어봤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정식 이름은 붉은 드무단 덜팔인데 아시겠지만 꼭 붙어 다니는 모습 때문에 러브버그란 별명이 붙었죠. 이 현상 원인을 두고 분석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진짜 해로운 건지, 왜 갑자기 확 늘었는지, 그리고 뭐랄까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네,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생김새는 좀 낯설긴 한데, 독성도 없고 사람을 물지도 않는 그냥 파리의 일종이라고 들었어요. 오히려 꽃가루 옮겨주고 그러니까 익충이라고 하던데 이거 맞나요? 아, 정확합니다. 네, 보기랑은 달리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진 않고요. 오히려 생태계에서는 수분 매개자 역할도 하죠. 최근 자료를 보면 이게 아마 중국 남부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외래종이 왜 2022년에 서울, 특히 은평구를 중심으로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을까?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인 거죠. 맞아요. 2022년 은평구 상황이 진짜 심했죠. 저도 기억나요. 그때 봉산에 편백님 심은 거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좀 눈에 띄던데 혹시 환경단체 쪽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뭐 사람이 만든 변화가 원인이었다?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환경단체 주장은 크게 한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봉산에 원래 있던 참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걸 베어내고 편백나무만 단일 수종으로 심으면서 생물 다양성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 종, 그러니까 대벌레 개체수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아, 대벌레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 늘어난 대벌레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렸는데 이게 뭐 대벌레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비슷한 곤충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틈, 생태학적으로 보면 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 빈자리를 외래종인 러브버그가 치고 들어와서 대량 번식하게 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숲을 바꾸고 또 방제 작업까지 한 게 의도치 않게 러브버그한테는 완전 기회의 땅을 만들어준 셈이네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게다가 숲을 베어내고 어린 편백나무를 심으니까 땅 온도가 막 50도 이상 올라갔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또 베어낸 나무들을 쌓아둔 곳은 유기물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러브버그 유충 입장에서는 따뜻하고 습하고 먹이까지 많은 거의 최적의 서식지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은평구청 입장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편백님 조성하고 러브버그 급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은평구청 쪽에서는 대벌레가 편백나무를 먹지도 않고 또 2020년 이후 보면 청계산이나 다른 곳에서도 대벌레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걸 보면 봉산만의 어떤 생태계 문제라기보다는 그 해 유독 길었던 장마 같은 기후 요인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림이나 대벌레 방제가 러브버그 급증의 직접 원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 기후 요인이 크다. 하지만 봉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걸 보면 단순히 특정 지역 문제나 그해 기후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우리 주변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몰랐던 건 아닐까? 뭐 이런 거요? 바로 그 가능성을 제기하는 흥미로운 관점도 있습니다. 네. 러브버그가 아마 2010년 전후로 중국하고 교역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낮은 밀도로 있다가 점차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짝짓기 기회도 많아지고 뭐 유충 생존율도 높아지고 하면서 한 10년 넘게 서서히 정착해 왔다는 가설입니다. 아, 10년이나요? 네. 그러다가 2022년에 어떤 특정 조건, 뭐 시기 이런 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은평구에서 그야말로 대규모 발생으로 이어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이 설명이 최근 상황에는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듣고 보니 진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불편하니까 방제를 원하시는데 이것도 뭐 쉽지 않다고요. 원인 연구조차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참 딜레마인데요. 사실 대량 발생 원인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발생 초기에 환경이나 곤충 표본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민원이 막 빗발치니까 바로 방제에 들어가 버리면 어. 연구할 대상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살충제로 완전 박멸, 이것도 어렵고요. 살령된다 해도 생태계 균형이 깨져서 다른 해충이 또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곤충들은 또 살충제의 내성을 금방 키우거든요. 그럼 점점 더 독한 약을 써야 하고 그 피해는 결국 사람한테 돌아올 수도 있죠. 끈끈이 트랩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러브버그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이충이나 새까지 잡히는 부작용이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다. 이런 시각이 좀 맞서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방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걸 생활 불쾌곤충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인 방제를 고민한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단순히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생물을 막 없애는 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그 꽃매미 사례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천적이 나타나거나 환경에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같이 살아갈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죠. 그렇네요. 단순히 보기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어떤 생물을 적으로 딱 규정하고 박멸하라는 시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 생태계에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러브버그 현상은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좀 중요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